두 후보 측 간에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두고 여전히 치열하게 공방 중입니다. 결국 토론을 하더라도 두 후보 간에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치열한 공세가 쟁점화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장동을 직접 갔습니다. 대장동에서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천한 몸통, 이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퍼즐,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와 놓고 누군지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진실이 두렵게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춰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입니다. 오직 진실 규명의 해법은 특검입니다.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십시오. 자,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간 곳, 저기서 목소리를 높인 저곳이 대장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현장에 가서 지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어떤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그것이 소수에게 돌아간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받으라, 특검을 수용하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특검이 먼저냐 토론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양쪽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사실 특검 같은 경우에 그 상설특검법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세월호 특검 빼고는 사용된 적이 없거든요. 사실 뭐 국정농단이나 아니면은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특검이 진행되었고, 왜냐하면은 이제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굉장히 이제 여당에게 유리하게 지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고, 어쨌든 지금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는데 이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씨 이야기, 뭐 이준석 대표의 뭐 어떤 내홍 이런 것들로 굉장히 묻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안의 리스크도 지금 털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행보의 일환으로 대장동을 전격 찾아서 이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과 의혹을 다시금 환기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 9박 11일 출장을 가놓고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며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었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돼서 주요한 관계자가 지금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권에서는 그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저게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일단 김문기 차장의 어떤 인물의 중요도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개발 1처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업자를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대장동 개발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맡기로 돼 있었는데 1처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김문기가 누구냐면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성남에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추진위원장을 하는데
그 시공사의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이 김문기단 말이에요. 김문기를 스카우트해갖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거기에서 유동규의 지시대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실무를 한 사람이 바로 김문기다. 그래서 김문기가 김문기 처장이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잘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또 직접적으로 어떠한 결재를 맡느냐 맡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물론 여권에서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즉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과 잘 아는 사이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앤다랄지 아니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 구조를 짤 때 김문기 처장이 사실은 실무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그 역할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서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문기 처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성남시와 관련돼서 산하기관이 됐던 근무를 했고 더군다나 해외에 갈 때 9박 10일 한 30끼를 같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알 수는 있다. 물론 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김문기에게 이재명 후보가 지시를 했다 이런 증거는 아직 나온 건 없는 걸로 보여요.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뭐 야당에서 사진도 뭐 한 몇 장 제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참 표현이 참 미묘해요. 예.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표현이. 그런데 사실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고 같이 전에 활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나하고도 이 얘기도 많이 나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돼서 내가 지시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내가 김문기에게 직접 지시한다랄지 나의 어떠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조금 논란적이다. 그렇죠. 김문기 처장이 정말 극단적 선택했을 때 본인도 회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김문기 처장은 전에 해외를 갔었나? 유동규가 소개를 했었나? 아니면 어디서 근무를 했었지? 예. 그건 아마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억은 있겠죠. 그래서 저건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적어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표현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까 알았을까와 관련해서 여야가 뜨겁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성준 의원입니다. 세미나를 했고 세미나를 할 때 같이 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거기 참석을 했고 해외 여행을 갔고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아니, 하는 기억을 못할 수도 이런 있죠. 거야말로 의원님은 다 아십니까? 아니 세미나 가가지고 그럼 같이 만나서 주제 발표하고 인사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저도 그것도 세미나 산하기관에 많이 합니다. 저도 세미나 많이 세상에 합니다만 밥을 거기 나와 먹어도 있는 30끼 토론자 다 기억 못합니다. 아니 밥을 먹어도 30끼 이상 밥을 먹는데 외국 가가지고 10박 10일을 외국을 가는데 그걸 모릅니까? 설사 김문기를 알았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자살을 했는지 억울해서 자살을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성준 의원은 설사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고 한들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일 호주 출장 갔으면 밥을 30끼 같이 먹은 사이다. 여차하면 자기 얼굴도 모른다 우길 사람이다. 이 후보의 기억력,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보는 게 어떠신가? 라고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은 강하게 공세를 취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안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자, 아느냐 모르느냐, 안다 한들 뭐가 중요하냐?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까? 진성준 의원은 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니 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핵심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개입을 했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김문기 전 차장이 본인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굉장히 실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과정까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설계만 했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아무리 핵심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이건 큰 차이가 없다. 알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지 알고 모르고가 뭐 아까 진성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뭐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거든요. 만약 지금 유동규 본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엄청나게 많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세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 측근이 아니다고 얘기한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예. 거고 유동규 본부장 구속은 돼 있지만 아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 측근인데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알고 모르고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의혹이 있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후보를 갖다 너무 감싸다 보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저런 주장들이 측근들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관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